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아이템을 길게 하면서 반도체, 핫했던 AI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AI 반도체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전통적인 반도체들의 수요가 개선되는 흐름이 보인다고 하던데 네. 이게 어떤 일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다려왔던 올 상반기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AI 반도체, 그러니까 AI 붐과 함께 메모리 반등 사이클의 어떤 중첩이었는데 그게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급하게 반등을 일으켰죠. 네. 근데 이제 AI 쪽은 수요가 계속 좋았는데 메모리 반등 사이클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전통 수요가 돌아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요 수요처가 3개가 있죠. 네, 서버 쪽이 있고,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 쪽이 있고, 그리고 PC 쪽이 있는데, 서버도 이제 하이엔드 쪽은 좋죠. 네. 이제 서버 같은, 그 AI 같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은 좋았는데, 이제 일반 엔터프라이즈향 쪽은 굉장히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만이 제일 IT 데이터들이 빠르거든요. 네. 근데 8월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주요 업체들, 아수스라든지 에이서라든지 뭐 MSI나 뭐 A데이터, 뭐 기가바이트 이런 업체들이 전년 대비해서는 별론데 전달 대비해서는 대부분 20% 30% 매출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TSMC가 이제 모바일 AP 쪽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네. 산단 공정에서 8월 데이터가 올해 월간 데이터 중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거고, 네. 요게 이제 사실은 중국 그 아이폰 사용 금지 이슈만 없었다 그러면 더 이제 섹터가 세게 갈 수 있었는데, 그 악재를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오늘은 좀 이제 또 이게 악재가 어느 정도 소화되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아질 일만 남았네요. 사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 안에서 디램이랑 낸드가 이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디램은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HBM 효과로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낸드는 뭔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2분기에 낸드 가격이 반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전체 수요처에서 보면 제일 못난이 아이템이 있거든요. 모바일 디램. 모바일 디램은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데 네. 지금 스마트폰이 3년째 역성장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모바일 디램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4분기 보통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분기당 내고를 하거든요. 네. 고정거래 가격 20% 올렸대요. 네. 많이 올렸네요. 네, 갑자기? 많이 올렸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반등을 했는데 뭐 수요가 급하게 뭐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측면보다는 감산을 더 빡세게 했어요. 감산을. 네. 그래서 주요 플레이어들이 감산을 더 빡세게 한 거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존의 낸드 플래시 감산 폭이 25% 수준에서 이제 10%포인트 추가해서 35%까지. 네. 이제 팹을 3분의 1을 놀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삼성이 이제 감산 규모를 확대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업황 반등이 좀 더 빨리 일어날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감산을 하면 재고가 많아서 가격이 폭락하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 하방은 지지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이 반등을 하려면 결국 수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C 같은 경우는 수요 회복이 어느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약간 부담을 하나 덜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모바일에 대한 진정한 수요 회복.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샤오미, 오포, 비보의 재고 데이터들이 네. 감소하고 이제 주문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샤오미, 오포, 비보 중에 이제 샤오미 데이터가 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샤오미 쪽의 재고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어요. 줄고 있다. 네, 줄고 있으니까 그러면 창고에 있던 재고가 많이 줄었으니까 다시 채워놔야겠다. 리스토킹에 대한 수요가 좀 생길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이번에 모바일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AI 기술이 좀 발달하고 신형 반도체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규모랑 수요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이런데도 업황 반등이 조금 더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AI용 서버는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사의 AI가 뒤처지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넘버 3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탑3 안에 못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빅테크 업체들은.
그러면 이제 빅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투자해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이쪽은 수요가 좋은 거고 그 외에 우리 이제 한 대당 7,500불 정도 하는 일반 이제 서버 있잖아요. 이제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그런 서버는 경기가 안 좋으면 좀 투자를 줄여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줄면 우리 그 IT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기업들 IT 예산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전산실이라고 하죠. 네. 전산실이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버 구매를 좀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 그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에 이제 보통 2016년, 17년에 투자를 한 것들이 서버 네. 투자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서버 사용 연한이 3년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다 어거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4년, 5년까지 지금 늘어난 건데 그건 이제 뭐 사용 연한 늘어난 거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선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년 만에 딱 여러화가 일어나니까 네.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요즘엔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오래 쓸 수 있게 좀 잘 하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이제 5년이나 썼기 때문에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약간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와중에 인텔 주가가 6일 연속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가 동네 바보형이라고 했던 네네. 인텔이 그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네. 있어요? 일단 이제 PC 쪽이 돌아서는 게 되게 큰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PC 쪽에서는 인텔이 강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조만간 윈도우 10 그 OS 그 서비스가 조만간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된다. 네, 종료되면 이제 윈도우 11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윈도우 11에 맞는 칩셋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인텔이나 AMD나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신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C 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거고 네. PC 쪽에서도 약간 좀 세부 구분해 보면 태블릿이나 노트북 PC는 좀 괜찮은데 네. 데스크톱이 제일 문제다. 특히나 이제 워크스테이션 같은 업무용 이런 것들이 제일 별로였는데 네. 요게 이제 윈도우 사용 전환하고 새로운 칩셋 때문에 이제 수요가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좀 8월 데이터의 상당 부분 대만의 IT 데이터에 포함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PC 이제 출하 감소 둔화 움직임에 대해서 좀 주요 기업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HP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PC 출하 전망치를 약간 하향 네네. 조정했고요. 반면에 또 델은 내년에 약간 성장치를 약간 올렸어요. 그게 엇갈리는 이유가 있는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그 HP가 PC 업체 2등 업체거든요. 그리고 델이 3위 업체예요. 그래서 2등 업체하고 3위 업체가 너무 톤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인텔이 정리해줬어요. 델이 맞아요. 뭐 델이 맞다. 델이 올라간다. 맞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PC 수요는 2억 6천만 대 정도로 원래 컨센서스대로 하고 요즘은 아시죠? 컨센대로 나오면 호재예요. 맞아요. 진짜. 계속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컨센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호재거든요. 그래서 2억 5천만 대, 6천만 대 정도로 지금 보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그리고 내년 수요는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윈도우 OS 교체 수요 그리고 이제 그 인텔이 또 그 메테오 레이크라는 새로운 칩셋을 내놓거든요. 그거는 또 이제 DDR5를 본격적으로 지원하죠. 그러면 이제 D램 전환도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수요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희가 PC 얘기해봤으니까 이제 모바일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이폰 15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폰 쓰세요? 네, 그렇죠. 몇 쓰세요? 앱등이. 저는 아이폰 12 쓰거든요. 앱등이 아닌 것 같은데. 12 너무 프로 맥스. 오래됐는데. 그게 애플이 왜 좋으냐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면 구형 폰도 쓸만해요. 그래요? 네. 예전에 제가 안드로이드 한번 썼다가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고생하셨어요. 저는 거의 10년째 앱등이어가지고 몰랐네요. 여튼 아이폰 15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프로랑 프로 맥스 이렇게 고급 모델들은 티타늄 케이스를 새롭게 뭐 껴준다고 하던데 네네. 뭐 가벼운 건가요? 티타늄 그렇죠. 케이스? 이제 새로운 머티리얼이죠. 강도도 높고 무게는 가볍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럼 또 비싸지려나? 그런데 놀랍게도 가격이 안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전작하고 이제 일반 모델하고 프로 그 플러스하고 프로 모델은 동일하고 프로 맥스는 100불 올렸는데 100%? 100불. 100불? 네, 그 100달러 올렸는데 그 전에 있던 128GB 랜드에서 256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 100불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뭐 좋은데요? 아주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일반 모델하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P라고 하죠. 요게 이제 4나노 공정 A16. 그러니까 14 때하고 같은 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3나노 공정이 적용된 네. 새로운 칩셋은 프로하고 프로맥스에만 들어가요. 풀의 A17만 지금 3나노를 쓰고 있어요. TSMC에서 N3라는 공정인데 요 웨이퍼 수요에 대한 것들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럼 TSMC는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국내 뭐 보고서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주가가 저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 15 출시 이후에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아이폰 대장주 LG 이노텍, 네. 뭐 LG 디스플레이, BH 같은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다시 반등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그게 악재도 며칠 지속되면 대충 이제 시장에서 녹여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조정 받았기 때문에 심리 영향이지 설령 뭐 그렇게 해도 제가 생각할 때 1000만 대 이상 중국에서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전체 수요의 한 20%가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연간 그래도 애플이 2억 대 이상 만드니까 20%면 그래도 한 4,500만 대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중에서 맥시멈 빠져도 1000만 대예요. 아. 네. 그러면 북미에 더 많이 팔면 돼요. 애플은. 그렇군요. 네. 또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하면 또 미국 소비자들 우리 그런가? 우리 쓰겠다. 그쵸? 네. 아. 미국 사람들이 좀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개인주의가 또 워낙 네, 강하니까. 개인주의가 워낙 강해서. 네. 그러면 관련 종목들 네. 뭐 지금 봐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롱텀으로 보면 괜찮다고 봐요. 롱텀으로? 네. 왜냐면 뭐 그게 전체 수요에서 뭐 그렇게 뭐 데미지가 갈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북미 쪽에서 반응이 괜찮으면 순식간에 또 이게 돌려 세울 수도 있어요. 네, 중국발 악재를 순식간에 돌려 세울 수 있죠. 아이폰 15 저도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뭐 마지막 조언 있을까요? 반도체는 계속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고 이제 반도체 악재가 있긴 있어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SMIC가 7나노 성공해버렸기 때문에 네. 화웨이와 손잡고 그러면 10월에 지금 우리 중국 쪽에 팹 들어가는 장비 업그레이드, 테크 마이그레이션 요게 1년 유예해준 게 10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상 1년 유예는 추가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마 안 되겠네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아마 지금 마지막 남은 아이고, 마지막 남은 허들 눈물이 이놈의 반도체는 왜 이렇게 악재가 많은지.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그 허들만 넘으면 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 좀 더 녹이는 과정이 아마 확정이 되면 또 한번 약간 조정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스럽게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애플발 악재를 녹여내고 또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알찬 내용들 저희가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많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템은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